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6번.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왼쪽 문제 보니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극한 처음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들을 먼저 풀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극한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문제는 뒤에가 더 쉽다. 그 단순한 극한 계산하라는 건 뒤에가 더 쉽고 극한 이론 자체는 조금 어렵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분들 필수 예제 5번까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앞부분을. 근데 사실은 이제 뒷부분, 이 뒷부분은 이제 단순히 극한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한번 여기다가 걸어보래. 그쵸? 그럼 여러분들 걸어야 됩니다. 다 거세요. 왜? 리미트는 극도로 자유로우니까. 리미트는 허울나게 자유로워요. 그럼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 때 원래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함수를 잘 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함수니까 극한을 적용할 때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 집어넣어 봤더니 웃긴 일이 펼쳐지죠? 0 빼기 0 분의 0 플러스 0이 돼버리네. 그럼 0에서 0 뺐으니까 얘는 0이고요. 0이랑 0 더했으니까 0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0분의 0꼴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0분의 0인데요? 이거 0 아니에요? 아니야. 이 세상에 부정형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부정형이죠. 0분의 0꼴. 이렇게 0분의 0꼴을 만나면 0으로 만드는 범인, 그 범인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수투, 이 수투에서는 0분의 0꼴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요놈을 인수분해하면 0분의 0꼴을 제거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요놈을 잘 보면요, x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거든. x로 묶어내면 이제 2-3x가 될 것이고, 분모는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묶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x를 묶어내면 이제 6 플러스 5x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0분의 0꼴을 만드는 범인을 색출해서 약분해 버립니다. 그쵸? 선생님, 약분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로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문자로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지만 어떠한 보장이 있으면, 0이 아니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이걸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x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0인데요? 아니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말 자체가 x는 0은 아니라는 뜻이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0이 아닌 거거든. 0이 아니니까 둘을 약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약분을 하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것이 뭐냐면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극한에서 분모는 이제 2-3x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이제 6 플러스 5x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0분의 0꼴을 탈출시켰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0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왜? 여전히 1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촐라게 유명한 1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하니까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약분을 통해서 답은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은 입문 단계,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스피드가 붙으면 이렇게 풀게 되겠지. x로 다 약분하자. 어차피 얘가 0분의 0꼴이 됐던, 이게 0분의 0꼴이건 0분의 0꼴이 아니건 어차피 x로 약분하자. 그래서 남는 것은 2-3x, 여기는 6 플러스 5x구나.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얘만 남겠구나.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게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풀면 조금 응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좀 당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할 때는 좀 정확히 풀게요. 왜 약분이 가능하며 이런 얘기들을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답은 3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니까 얘도 비슷한 얘기네요.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만나면 먼저 집어넣어 보는 거야. 적용을 먼저 시킨다고요. 근데 2차분의 2차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함수잖아. 그래서 적용을 시킨다는 개념이 대입을 시킨다는 개념과 똑같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대로 1을 집어넣으니까 1-1 분모 0이네요. 제발 분자도 0이길 바라면서 집어넣으니까 2-3 플러스 1. 그래서 분자도 0이네요. 아, 0분의 0꼴이구나.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0분의 0꼴을 풀이하는 방법은 범인을 제거시켜라. 그런데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1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둘 다 0,0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이야. 누구를?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됐죠? 만약에 이 사실을 인수 정리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얘가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분자. 분자도 이게 2차식인데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얘가 뭐가 돼버렸어요? 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x-1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뒤에서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개수 맞춰주기를 좀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둘이 하면 2x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상수항 1을 만들기 위해서 빼기 1이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지금 이 인수정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굳고 단을외자 1은 1, 1은 1 여기 마산 만들려면 둘 다 마마 이렇게. 그래서 2x-1과 x-1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 하는 것과 얘가 0분의 0꼴이 됐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를 각각 가지고 있다 라고 푸는 건 완전히 다른 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극한을 풀 때 인수정리라는 걸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어려운 계산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러고 나면 둘이 약분하고 싶단 말이야. 약분이 가능하죠. 왜? 문자로 되어 있지만 0이 아니라는 정보가 확실하잖아. x를 1로 보내는 극한이지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약분할 수 있고요. 결국 남는 것은 얘밖에 없네요. 이제 0분의 0꼴을 완전히 탈출한 것 같으니까 안심하시고 극한을 걸어주시면 될 텐데 극한을 걸었더니 그냥 대입하면 되더라. 그쵸? 1차분의 1차니까. 그대로 대입하니까 2분의. 그대로 대입하니까 1. 그래서 깔끔하게 2분의 1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조금씩 스피드를 늘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문제 마지막 3번인가요? 그쵸? 3번 얘도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이건 약간 좀 끔찍하네요. 3차분의 3차가 나왔네요. 똑같지 뭐. 여러분 제발 인수분해 하지 마세요. 제발 시작과 동시에 인수분해 하지 마. 왜냐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만났는데 뭐 얘가 3차식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대체 왜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식변형을 하기 위한 거야. 식변형을 왜 하는 거니? 한 방에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식변형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3차분의 1차기 때문에요. 극한을 적용시킬 때 그냥 집어넣어보면 되거든. 자,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2분의 3이 됐네요. 얘는 부정형이 아니잖아. 답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3이라고 답을 내면 되는데 이걸 멍청하게 일단 이걸 만나자마자 무조건 인수분해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는. 완전 기계적으로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 해봤자 뭐해? 둘이 약분될 게 없거든?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어요. c 웃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이요.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지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인수분해를 왜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치? 극한이라는 걸 만나면 적용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적용을 먼저 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있는 거야. 3차식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1,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1이네요. 아, 분모가 0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자에 집어넣어도 분자도 얼마? 0이네요. 그래서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식변형을 해야 된다. 식변형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식변형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네. 그치? 인수분해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시켰을 때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무엇을? x 플러스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뒤에 뭔가가 더 있을 건데 얘를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더라? 요 놈을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무슨 제법?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개수만 따오세요. 이렇게 따왔죠, 개수만. 니은자를 크게 긋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조립제법에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내리면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리면 마이너스 2. 여기서 내린다는 의미가 두 놈을, 눈에 보이는 두 놈을 그냥 더해준다는 의미죠. 이렇게 둘이 하니까 2, 그대로 내리니까 1, 그대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아이고, 얘가 0이 됐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잠깐 멈추자니까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여기까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 얘를 보자마자 x-1의 전체 제곱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분모에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요게 바로 범인이잖아요. 요것만 제거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 굳이 얘까진 변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분모를 인수분해했고 분자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자 있는 놈의 인수분해는 3자를 떼버리고 먼저 쓴 다음에 이것만 보고 그대로 x제곱, 요거 그대로 제곱하면 1, 얘네들이 곱하면 x인데 그놈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났더니만 얘네들이 약분이 되네요. 0분의 0꼴을 만들었던 범인이 약분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 남는 것이 얘분의 얘일 것이네. 됐죠? 이제 0분의 0꼴을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쿡쿡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분모는 4가 될 것이고요. 됐죠? 분자는 x에다가 1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쿡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깔끔하게 4분의 3이라는 정보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식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부정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만났으면 넣으세요. 넣어야죠. 근데 선생님 얘는 무리함수인데요. 자, 무리함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졸라게 유명한 함수야.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1-1분의. 됐죠? 여기다가도 똑같이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0이 되네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0분의 0꼴이 되더라. 그럼 0분의 0꼴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식변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방금 앞에서는 식변형 할 때 뭐만 했어요? 인수분해라는 걸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루트라는 놈이 있고 우리가 식변형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무슨 화? 유리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게 지금 다항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루트가 보이면 그냥 식변형이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유리화.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x제곱 가만히 냅두고요. 분모에 있는 놈 요놈을 유리화하겠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켤레식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가운데 부호가 이렇게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놈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분모에다가 똑같이 얘를 곱하면 차와 합을 곱하니까 합차는 제곱차잖아. 그치?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됐죠?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이 뒤에 거의 제곱을 뺄 때는 루트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를 그냥 벗으면 되겠죠. 루트를 벗으면서 1-x제곱이 깔끔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분모를 조금만 분배해보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보니까 그렇죠? 1에서 1 빼니까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x제곱만 분모에 딱 있겠지.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x제곱 두 놈이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것이 0은 아니니까. 그쵸? 0분의 0꼴로 만들어주는 범위를 이렇게 색출해서 약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 그래, 요놈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0분의 0꼴을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하면 되는데 얘가 졸라게 유명한 함수니까 그냥 0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니까 답은 얼마다? 그치? 2다. 요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 보니까 또 똑같네요. 루트가 보이고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시켜주세요. 선생님 루트가 보이니까 유리화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적용을 먼저 합니다. 적용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6이 되네요. 뒤에는 마사. 그쵸? 분해. 마이너스 1을 적용하니까 루트 4. 그리고 마이너스 2. 아이고 안타깝게도 얘가 0분의 0꼴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식변형 한다고요. 그러니까 식변형 한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식변형을 할 수 있죠? 루트가 보이니까 유리화 하겠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유리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7 플러스 4를 분모에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셔야겠죠? 분수의 아름다운 성질 이렇게. 됐죠? 그런데 분자도 0으로 만드는 범인이 있기 때문에 분자도 뭐 해야 돼? 그치? 분자도 똑같이 유리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켤레를 이렇게 곱해주고 똑같이 분모도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러고 났더니만 요놈이 어떻게 바뀐다고? 합차는 제곱의 차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를 벗는 상황이니까 x 플러스 17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16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써주면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 이렇게. 분모 끝. 자, 분자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올 거죠. 분자도 계산을 할 건데 요놈이랑 이제 요놈이랑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똑같이 합차는 제곱의 차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될 것이고요. 앞에 거를 제곱하겠다는 건 그냥 루트를 이렇게 벗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쵸? 뒤에 거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이렇게 4를 빼주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얘는 그냥 쓰면 되겠지. 루트 x 플러스 17 플러스 이렇게 깔끔하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짝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쵸?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는?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은 계속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약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 됐죠? 0분의 0꼴을 만드는 범인을 찾아서 색출해서 약분해버린다. 이렇게. 됐지?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남는 것은 얘만 남을 것이고요. 그쵸? 여전히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대로 쳐박고 그대로 쳐박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박으니까 2 더하기 2가 될 것이고요. 약간 암산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박으니까 얼마? 4 더하기 4가 되겠죠. 4분의 8이니까 얼마야? 그렇지. 2라는 아주 초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분모 분자 동시에 유리화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스피드 붙거든? 이거 나중에 스피드 붙으면 이거 쓰지 않고요. 바로 이거 이 정도로 바로 쓸 수 있게 될 날이 옵니다. 연습을 한 몇 번 정도만 하면? 한 3번 정도만 하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3번, 양쪽 유리화하는 걸 3번 정도만 풀어보면 여기서 이거 굳이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연습하면 늘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필수 이제 6번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유제, 밑에 있는 유제도 그냥 딱 보자마자 제발 좀 유리화하지 말고 인수분해하지 말고 일단 적용이라는 걸 무조건 시키세요. 알겠죠? 적용을 무조건 시켜서 여러분들 이놈이 바로 답을 낼 수 없는 부정형이구나. 부정형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식변형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사고의 과정 필요해요.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요. 바로바로 필수 이제 7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x를 어디로 보내는 극한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나왔죠? 이건 더 쉬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무한대인데, 그쵸? 얘가 총 2차의 무한대고 1차의 무한대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분모는 무한대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도 뭐야? 무한대라는 걸 알죠?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먼저. 알겠죠? 이렇게 인지하고 나면 놀랍게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침 닦으면 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침을 다 닦고 났더니 얘만 남았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x의 제곱 그리고 위에는 2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분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남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3x분의 2만 이렇게 남을 것이고 앞에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제 안심하시고 마지막으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버리면 이게 무한대분의 2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됐죠? 사람들이 무한대분의 2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0이라고 부른다고. 여기서 0은 진짜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0입니다. 근데 마지막 계산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 내면 돼? 그치? 딱 0.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을 내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거예요. 오케이,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분의 2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0보다 조금 큰 0,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답을 낼 때는 그냥 0이라고 답을 출력해주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아주 정확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바로 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근데 얘들아, 이거 1번 풀 때도 있잖아.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습득할 수 있어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밑에가 더 크네? 아래쪽이 더 빵빵한 무한대네? 0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풀었던 이 계산 방법은 정말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설명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도 아니라니까 이제 지금 배웠잖아. 이걸 딱 보자마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밑에가 더 빵빵해. 밑에가 더 큰 무한대. 훨씬 더 분모가 훨씬 더 큰 무한대네. 그러면 0으로 가겠지 뭐.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밑에가 더 큰 무한대니까. 오케이? 위에 있는 무한대는 밑에 있는 무한대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거 아니야. 마치 상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답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자, 그 다음에 얘는 방금 내가 말한 이론에 의하면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둘이 동급이야. 자, 이렇게 둘이 동급일 때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밑에가 더 빵빵했으면 0일 텐데 얘는 지금 동급의 무한대니까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침을 닦아줄 수가 있겠죠. 침을 다 닦고 나면 남는 것은 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2분의 5밖에 없겠죠.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백날 걸어봐라. 2분의 5한테. 여전히 2분의 5라고 소리 지르고 있겠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3번을 보니까 이번엔 누가 더 빵빵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누가 더 빵빵해? 그치? 위에가 더 빵빵하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겠니? 그렇지. 무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 닦는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 까면 안 돼. 이 분모의 입장에서는 얘가 짱이야. 분자의 입장에서는 얘가 짱이지. 이렇게. 그럼 남는 것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서 요 놈분의 요 놈만 남을 텐데, 그쵸? 약분이 한번 됩니다. 약분이 한번 되고 나면 3분의 4x가 이렇게 될 것이죠. 더 이상 뭐 식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심하시고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시켰더니만 자, 3분의 무한대가 돼버리죠.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무한대라고 부른다. 무한대를 3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무한대다. 그래서 답은 무한대인데 이제 이걸 딱 보자마자 위에가 더 빵빵한 무한대니까 답은 얼마? 무한대 라고 말할 수 있겠지. 1번 뭐라고요? 밑에가 더 빵빵한 무한대니까 답은 0. 2번 뭐라고요? 둘이 동급의 무한대니까 침을 다 닦고 나면 남는 것이 얘네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분의 5. 3번 위에가 더 빵빵한 무한대니까 무한대.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아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개박살 낸 거지 뭐. 자, 이번에 또 한번 해보자. 또 똑같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는데 이번에 뭐가 보입니까? 그치? 루트가 보인대요. 루트가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건 거야. 그럼 여기 무한대를 걸면 무한대에서 4 빼네요. 위에는 무한대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요. 그러면 식변형을 할 때 뭐 하면 돼요? 유리화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식변형을 할 때 무조건 침 닦는 거라니까. 침 닦아보겠습니다. 딱, 침, 딱 끝. 침을 이렇게 닦는 거야 그냥. 선생님 루트가 보이는데 식변형 하려면 유리화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0분의 0꼴이고 얘처럼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식변형 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침 닦는다. 침 닦는다. 그래서 닦았어요. 자, 침을 다 닦고 났더니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 이제 x제곱이 살고요. 위에는 뭐가 남는다? 자, 2x가 이렇게 산다. 됐죠? 근데 선생님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밑에가 더 큰데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아니지. 얘가 2차식인데 거기다가 루트를 딱 씌우니까 여러분들 차수가 반으로 줄잖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차수의 입장에서 얘는 1차고요. 얘도 1차예요. 둘이 동급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루트 x제곱은요. 이거 그냥 x인데요. 이거 그냥 x예요. 사실 이 문제의 답은 x니까 답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일 때는 둘이 까지면서 절대값 x로 나온다고. 이렇게. 아니 아까 전에 루트가 있으면 이걸 제곱했을 때 선생님 이거 그냥 x였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야. 이 제곱 자체는 루트 밖에 있는 거고요. 그쵸? 지금 이 문제는 루트 안에서 x제곱이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벗을 때 절대값을 달고 벗어야 되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절대값을 달고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상관이 없었겠지. 이유는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무한대. x를 저 무한대로 보내고 있거든? 그냥 양수가 아니라 졸라 양수야. 졸라 양수. 졸라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어주는 거죠. 그쵸? 원래는 절대값을 달고 벗는 겁니다. 따라서 둘이 약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네. 2밖에 안 남았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백날 걸어봐라. 답은 얼마야? 그치? 2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거 절대값을 달고 벗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 왜 그러냐면 문제가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앞에 개념에서 다 했죠. 바로 나왔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바로 나와버렸다고. 자, 그러면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극한에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겼다. 극한 계산을 좀 잘할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은 그냥 합니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아무튼간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 입장에서도 얘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 놓고 나면 이게 지금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관심 없다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그걸 먼저 인지한 다음부터는 풀이법이 하나다. 침 닦는다. 아이 침 닦는다. 아이 침 닦는다. 유리화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남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남을 것이고요. 분모는 x. 자, 분자는 루트 x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침을 다 닦았어. 자, 그래 놓고 나면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와닿을 겁니다.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이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분모에 있는 x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요 놈을 계산하고 싶은데 절대값 때문에 계산이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잘 봐야겠네요. x를 이번에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 그냥 음수가 아니라 졸라 음수야. 졸라 음수. 됐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는 그 말 자체가 졸라 음수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 절대값을 벗을 때 얘가 어떻게 벗냐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벗습니다. 됐죠? 분모에는 x가 있고요. 이렇게. 이래놓고 나면 둘이 약분이 가능한데 약분을 하고 나면 뭐가 남겠니? 그치?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리미트를 백날 걸어보세요. 마이너스 1한테 리미트를 백날 걸어보세요. 여전히 얼마의 값을 출력해? 마이너스 1의 값만 출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일 때 절대값 x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전부 다 좀 완화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만났을 때 풀이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로 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보내고 싶다는 그런 열망, 바로 치환극한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치환극한. 최초에 등장하죠. 치환극한이 여기서. 그러니까 치환극한은 뭐냐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싫다니까.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요. t는 무한대로 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치환극한이라는 걸 사용해버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그치? 무한대로 간다. 이걸로 바뀌어요. x라는 놈을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버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거든. 그치?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t를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x에다가 마t를 다 넣을 거예요. mat 플러스 1 분의 여기도 똑같이 마t를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이놈을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서 그쵸? 이 x 자리에다가 마t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mat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마t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잖아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t제곱이 돼버려요. 그치? 그래 놓고 났더니 우리가 원하는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있고요.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요. 그쵸? 이럴 때 가볍게 침을 닦아주시고 침을 닦아주시고 침을 닦아주면 결국 남는 것은 mat분의
루트 똑같이 t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이니까 얘네들이 까지면서 얘가 뭘로 나온다고요? 절대값 t로 나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풀고 있냐면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얘가 절대값을 그냥 벗어요. 왜? t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번엔 졸라 양수잖아. 졸라 양수. 그래서 얘가 그냥 절대값을 벗게 되고 분모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t가 있었으니까 요렇게 둘이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1 요렇게. 근데 백날 리미트를 걸어보세요. 어디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백날 리미트를 걸어보세요. 여전히 마이너스 1이 유효하네요. 됐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답, 마이너스 1이라는 답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황으로 그냥 답을 내도 얘처럼 되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경우로 문제를 풀었는데 약간 헷갈려. 부호가 약간 헷갈려. 자, 그럴 때는 안전빵으로 뭐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x를 마이너스 t로 완전히 치환을 해버리면요, 식을 변형하는데 약간 좀 시간은 걸리지만 깔끔하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편한 양의 세상에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유제 좀 풀어보시고요. 잠깐 또 계산하면서 좀 쉬었다가 또 바로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 예제 8번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일단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또 있네. 이렇게 맞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좀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조금 꼴보기 싫으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무슨 극한? 그렇지. 치환 극한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x라는 놈을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전부 다 넣어버려. 그러면 치환 극한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럼 치환 극한을 바로 하면요, 눈에 보이는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습니다. 약간의 암산을 섞을 테니까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2t 그리고 마이너스 넣어봤자 어차피 얘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요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됐죠? 이렇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했더니 얘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 무한대로 가더라. 얘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더라. 근데 두 놈의 연결 부호가 뭐가 됐어요 이번에? 자, 빼기가 됐네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고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이유가 있지? 뭐냐면 두 놈이 완전히 무슨 급? 동급이어야 돼.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된다. 확인해 볼까요? 몇 차의 무한대입니까? 1차의 무한대죠. 얘 몇 차의 무한대야? 2차의 무한대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1차의 무한대로 다운이 되겠지.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동급의 무한대 맞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뭐까지 똑같아야 돼? 얘도 1차의 무한대인데 얘도 1차의 무한대인데 개수가 다르면 어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다 작다를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개수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요놈의 개수는 1이고요. 그쵸? 요놈의 개수도 1이기 때문에 완전히 둘이 똑같다. 뭐까지 똑같아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까지도 똑같아야 돼. 맞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부정형 몇 번째?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그쵸? 만난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 방에 낼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식변형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식변형이 지금 루트가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쵸? 유리화밖에 없겠죠. 근데 선생님 유리화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유리화를 합니까? 뭐 분수꼴도 아닌데 어떻게 유리화를 하는 거죠? 억지로 분모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이 있다고 아니, 약간 이게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네요.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1이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강제로 분자를 유리화하는 겁니다. 그럼 유리화를 하겠다는 것은 켤레식을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분모는 루트 1-2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가 되겠죠. 켤레식을 곱하는 거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얘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얘를 곱할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루트를 벗는 상황이니까 그냥 벗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하면 얘 어떻게 돼? 그치? t제곱이 되는 거지. 이래놓고 놨더니만 t제곱이랑 t제곱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분모인 얘가 남고 분자에는 얘가 남겠네요. 이렇게. 됐죠? 아직까지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의 효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식변형을 한번 해서 일단 t제곱 날려버렸고, 그치?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을 시켜봤더니 분모가 무한대, 분모도 이것도 무한대, 그리고 두 놈을 더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겠지? 분모 무한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도 무한대가 돼버렸네. 이렇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잖아.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시작을 했지만 식변형을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냈죠? 자, 그러면 풀이법은 딱 하나다. 뭐만 해주면 된다? 침을 닦아주면 되더라. 그래서 침을 싹 닦을 거예요. 침 닦아줍니다. 됐죠? 침 닦아줍니다. 됐죠? 선생님 얘 닦아야 돼요. 아니지. 2차인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여전히 1차. 요것도 1차. 둘이 동급이잖아. 그쵸? 그럼 닦으면 안 되지. 둘 다 가장 큰 놈이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루트가 보이고 t제곱 보이고 뒤에 플러스 t 보이고 위에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보이겠죠. 여전히 t를 어디로 보내는? 그치?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됐죠? 아까랑 똑같이 이제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이니까 절대값 t로 얘가 바뀔 텐데 t를 졸라 양수로 보내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t로 벗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분모는 뭘로 바뀌면서, 그치? 2t로 바뀌고 분자는 마이너스 2t 요렇게 되겠죠. 여전히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유효하니까 걸어주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약분하고 나면 결국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안 남겠더라. 요렇게 깔끔하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완전 정확히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단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극한 입문 단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입문 단계에서는 선생님처럼 좀 정확히 꼼꼼하게 계산을 끝까지 해주다 보면 이 강의를 다 듣고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빨리빨리 까고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보자마자 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 일단 걸려 있고요. 좀 약간 더럽게 생겼네요. 그래도 합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먼저 거는 거야. 그랬더니만 0분의 4 됐죠? 곱하기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었더니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요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게 0 될 거 아니야, 이게. 됐죠? 그럼 결국 얘는 무슨 의미냐면 0분의 4라는 게 무한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을 빼니까 이렇게 0이 돼버리죠. 그쵸?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대와 0을 곱한다.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불러요. 이게 부정형 네 번째. 부정형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되게 웃긴다? 얘가 지금 내가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얘는 이런 꼴이 아니야. 0분의 그쵸? 4 곱하기 0 이거잖아. 이거 0분의 0 꼴이잖아. 0분의 0 꼴. 선생님 약분해요. 이거 약분 안 되지. 0분의 0 꼴 약분되는 거였으면 지금까지 0분의 0 꼴 만나면 다 1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안 되고 이게 약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0분의 아무튼 0 꼴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이라는 요 놈은 식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0분의 0 꼴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돼. 요 0이라는 놈을 어떻게? 무한대분의 상수. 이놈을 무한대분의 상수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식변형을 통해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0분의 0꼴이지 사실. 근데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무한대죠. 이 뒤에 것만 보면 0이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은 그냥 부정형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제 빠르게 식변형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 앞에 있는 x분의 4는 더 이상 식변형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식변형을 할 거야? 얘는 식변형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 뒤에 있는 놈은 약간 뭔가 식변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쵸? 선생님, 루트가 보이니까 유리화를 해주세요. 어떻게 유리화를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유리화할 거야? 유리화 못해. 유리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통분하면 돼요, 통분. 아니,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식변형이 딱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바로 통분이야. 오케이? 그럼 통분을 해볼까요?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둘이 그냥 가볍게 곱해주기만 하면 그냥 끝나네요, 통분은. 됐죠? 잉앙 이렇게 하면 루트 2, 그쵸?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됐죠? 통분을 해버렸다고. 통분. 이렇게 통분을 딱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놨더니만 저 앞에 x분의 4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x분의 4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여전히 무슨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 봐.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을 시키면 얘는 처리가 안 돼.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처리가 안 되고,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이 녀석 역시 처리하기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얘가 0이니까. 그쵸? 이게 0분의 0꼴이 됐다는 얘기야. 하지만 요놈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가만 걸어버리면 얘가 루트 2가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도 루트 2가 됩니다. 자, 얘는 얼마? 2죠. 요게 2가 돼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0분의 0꼴에 얘가 영향을 안 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2가 나오는 놈, 요런 놈 있잖아. 부정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은 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리미트를 극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먼저 걸어버리면 얘가 얼마야? 2가 되잖아. 0분의 0꼴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2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내보내세요. 됐죠? 그 다음 얘도 계산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상수니까 리미트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내보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을 더 처리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놈만 다 써보니까 x 남겠죠. 자, 위에는 뭐가 남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요게 남는 거죠. 이렇게. 됐죠?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놈은 따로 처리한다. 그래서 둘이 약분이 되고 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됐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요 리미트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리미트 계산을 해주려고 봤더니 얘가 0분의 0꼴이었잖아. 그럼 이제 식변형을 해야 돼요. 이제 또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식변형이 이제 뭐밖에 안 보여? 그치? 유리화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좀 빨리 해보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놈은 이렇게 x가 있었는데 요 놈이 유리화되는 과정 안에 켤레식을 곱했을 테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자, 요렇게 되겠네. 그쵸? 이래놓고 놨더니만 0분의 0꼴을 제거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쵸?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보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될 것이고요. 됐죠?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됐죠? 앞에 뭐가 있었어?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깔끔하게 둘이 약분이 되면서 마지막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답을 출력했을 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정도면 맞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으면 얘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보기에 없다 또는 서술형이다 그러면 마지막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죠?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 요 과정을 통해서 답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거 하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이제 8번도 여러분들이 풀었고요.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산 연습이니까 편하게 가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9번 필수 이제 9번을 만난 거야. 자, 필수 이제 9번을 보니까 어머 이렇게 부등식으로 아가리를 벌리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이론이냐면 극한 이론 두 번째네요. 샌드위치 이론. 극한 이론 두 번째, 샌드위치 이론. 샌드위치 이론이 뭐예요, 선생님? 샌드위치 이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걸면 같아질 수도 있다. 즉, 등호가 생긴다. 이 얘기거든. 그걸 확장시켜서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근데 너무 쉽다. 일단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x를 어디로 보내는, 그치?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f에다가 걸어달래요. 그러면 여기 부등식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뭘 걸면 돼? 그렇지?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전부 다 죄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리미트를 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리미트를 걸고 나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같다가 생긴다. 여기에 같다, 여기에 같다가 생긴다. 클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다고. 클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다고. 됐죠? 이게 바로 극한 이론 두 번째라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쵸? 침 닦고 나면 둘이 약분되고 나서 답은 얼마야? 3. 그래서 얘가 3이에요. 아가리 벌리고 있네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얼마다? 3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거든?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요놈을 계산해 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침 닦고 남아있는 놈 약분하고 나니까 또 뭐야? 3밖에 안 남죠? 요렇게 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죠. 내가 구하는 답이라는 놈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답이 뭘 수밖에 없어? 그렇지. 3일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샌드위치, 마치 양쪽에 빵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쑥 짓눌리는 그런 어떤 내용물의 느낌이라고 해서 얘를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샌드위치 이론에 부등식이 있으면 상당히 의심을 해보면 되고요. 문제에서 fx를 리미트 걸어달래. 근데 fx 여기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보고 좌변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리미트를 걸어주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치? 등호가 생긴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등호를 붙이지 않으면 웃긴 일이 펼쳐지잖아. 3보다 크면서 어떻게 3보다 작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극한 이론을 사용해주면 샌드위치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상당히 쉽죠?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을 보니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와,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수원에서 제일 싫어하던 게 삼각함수인데 이거 수투에도 삼각함수가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면 딱 요 정도, 극한에서 딱 요 정도만 나옵니다. 극한에서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무지막지한 함수를 그리라는 것은 여러분 미적분이고요. 딱 수투에서 삼각함수 딱 요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일단 극한을 만났지만 여러분들 삼각함수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대로 극한을 푸는 원리만 잘 생각하면 돼.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거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걸 시키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분자는요, 사인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울렁울렁거리죠? 항상 누구랑 누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치?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도 이게 계속 진동할 거 아니야? 그치? 누구랑 누구 사이를.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귀여운 값들, 이런 귀여운 값들만을 출력하고 있을 거야. 무한대의 세상에 가도 계속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계속 출력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어쩌라고? 얘가 무한대인데. 맞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수들은 이 무한대한테 비하면 아주 미개한 수죠. 그쵸? 따라서 답은 얼마나? 0이야. 끝. 왜? 무한대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졸라게 진동하고 있는 놈, 이런 놈들 다 뭐야? 상수 취급할 수 있거든. 그치? 얘가 심지어 마이너스 10억이랑 1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놈이더라도 무한대한테는 거의 상수에 가깝습니다.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그래서 0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뭐 공식화 시키고 싶다면 무한대분의 진동하고 있는 놈, 이런 놈은 다 얼마다? 그치? 0이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진동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진동이라는 말을 쓰려면 여러분들 미적분에 가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열을 다루게 되거든. 그때는 이제 정확히 진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실 함수에서는 진동이라는 말을 쓰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해야지 이걸 진동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동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진동, 답은 그래서 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진동은 마치 무한대분의 상수의 느낌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해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을 보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봅시다.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0이 되겠네요. 그쵸? x는 0. 자,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걸라고 했는데 사인에 걸기 전에 먼저 뭐부터 걸어야 돼? 그치? x분의 1한테 먼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줘야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됩니다. 왜? 0분의 상수니까. 0분의 상수가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0 곱하기 사인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그렇지. 이렇게 무한대를 집어넣은 거. 이런 형태가 됐다고요. 이거 0 곱하기 무한대예요. 아니지. 사인 무한대를 방금 뭐라고 배웠다고요? 얘가 진동한다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0 곱하기 진동이거든? 선생님 0 곱하기 진동이 뭐예요?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그치? 0 곱하기 진동은 지금 처음 듣고 있죠. 근데 이것만은 확실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게 부정형 4가지거든? 이거 4개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쵸? 그럼 이거 4개가 부정형인데 얘는 0 곱하기 진동. 이 4개는 아닌 거잖아. 그치? 부정형이 아니라는 것은 얘를 한 방에 답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 맞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야. 0 곱하기 진동은 답은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진동하고 있잖아. 이렇게. 진동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0을 딱 곱해버리면 진동을 하면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사인 무한대는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0을 곱하잖아? 정확히 말하면 0을 딱 곱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을 곱하잖아? 그럼 진동하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간 얘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0 곱하기 진동은 0이다. 이 0이라는 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야. 무한대분의 상수에다가 진동을 곱한다고요? 무한대분의 상수에다가 진동을 곱한다고요? 상수랑 진동을 곱하면 진동하겠죠. 그쵸?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또 진동이니까 뭐야? 아까랑 똑같이 0이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딱 이것만 좀 기억하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다? 0이다. 그래서 0과 무한대는 서로 역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만 잘 해주면 사실은 뭐 새롭게 배우는 이론은 아니겠죠. 그쵸? 근데 이걸 좀 공식화시키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아까 1번처럼 무한대분의 진동은 0, 무한대분의 상수의 느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진동도 마치 0과 상수를 곱하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0이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필수 예제 몇 번이야? 9번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어. 밑에 유제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바로바로 필수 예제 몇 번으로? 10번으로 넘어가자. 자, 필수 예제 10번을 보니까 극한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타이틀은 이제 미정계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정계수. 미정계수다. 미정계수인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계수들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미정이야. 극한식이 딱 주어져 있고 결과까지 알려줬는데 이렇게 A, B를 몰라요. 이런 걸 구하는 걸 미정계수를 결정한다 라고 부르고요. 얘를 결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X를 어디로 보내는 극한?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먼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0이 된다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1-A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근데 이놈의 결과가 뭐래? 3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어떻게 3이야? 그치? 얘가 3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얘가 3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려면 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왜? 만약에 얘가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가게 되면 0분의 상수 형태거든? 이게 0이 아닌 상수 형태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무한대지. 그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3으로 간다며.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는 0분의 무슨 꼴이 돼야? 그치? 0분의 0꼴이 돼야 3이 나올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1-A 플러스 B 얘가 얼마다? 그치? 0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안 좋은 풀이가 있는데요. 아주 안 좋은 풀이. 아주 안 좋은 풀이.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만 한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하나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식은 쓸모가 없어요. 이 식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 굉장히 계산을 복잡하게 이상하게 풀게 돼. 이 식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서 얘가 0이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 풀이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 시간에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시켰는데 얘가 2차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니야?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그치? 0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놈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누구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나서 얘가 x 플러스 1을 갖게 되면 뭔진 모르겠지만 뒤에 뭔가를 더 갖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나면 있잖아. 여기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 x 플러스 1이 있네요. 얘가 0분의 0꼴이 됐던 이유가 x 플러스 1이라는 요 인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둘이 시원하게 약분이 됩니다.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봤자 어차피 얘가 0분의 0꼴이었는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었으니까. 또 이렇게 약분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 x 플러스 하트만 남을 거란 말이지. 몇 자씩? 1자씩. 그럼 안심하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하트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죠? 그 극한 계산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3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린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트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4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나? 그럼 지금부터 이거 하트가 아니라 이게 뭐란 얘기야 이거? 그렇지? 얘가 4란 얘기죠. 짠! 이렇게. 그럼 나는 구해버린 거야. A, B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분자에 들어가는 함수를 아예 구해버린 거라. 근데 문제에서 A, B를 구하래요? 알았어요. 전개하시면 되지 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요렇게 깔끔스럽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가 얼마다? 5다. 그치? B가 얼마다? 4다. 요렇게 깔끔하게 A랑 B를 딱 구하면 되지 뭐. 그쵸? 이렇게 A와 B를 구하고 났으니까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다? 그치? 9다 라고 말해주면 끝나요. 됐죠? 아주 깔끔해.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인수 정리를 좀 못 쓰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풀이했던 이 방법, 얘가 반드시 x 플러스 1을 가지고만 있어야 된다. 그건 다항함수일 때 좀 국한된 얘기야. 근데 어차피 수투에서는 다항함수가 99% 나올 거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른쪽 문제 다시 한번 보니까 루트가 보이네요, 루트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결과물을 줬어요. B라고 줬어요. 근데 그 B를 아직 알려주진 않았고 여기 A를 모르고 B를 모르니까 이것도 미정계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극한을 만나면 적용이라는 거 먼저 할 텐데 분모가 0이에요. 됐죠? 그럼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라는 걸 시키면 1 플러스 A가 될 텐데 이렇게 됐지? 그놈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치? B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야. 얘가 0인데 얘가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0분의 어떤 상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선생님 B가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뭔 개소리예요. 두 실수 A, B라고. B는 실수야. 선생님 무한대도 실수잖아요. 아니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니까. 커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실수라는 말 자체가 얘는 절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로는 안 돼. 무조건 0분의 0꼴이 돼야 요 B가 나올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번엔 얘가 0이다. 즉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에다가 나오는 거죠. 아니 A가 마이너스 1이 그냥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A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까지 계속 극한 연습해왔던 문제로 그냥 바뀐 거예요. 이 B는 미정계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치? 그냥 여러분들이 극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내라는 얘기고요. 0분의 0꼴이었는데 루트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다고요? 그치? 유리화를 하고 싶다고요. 유리화를 좀 빨리 해보자. x를 2로 가까이 보내는 극한을 걸 거야. 됐죠? 근데 분자를 유리화할 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뭐가 남겠니? 앞에 거 제곱하면 x-1, x-1. 그쵸? 뒤에 거 제곱하면 1인데 그걸 빼니까 x-2가 돼요. 그럼 당연히 분모에는 x-가 있었으니까 고맙게도 둘이 약분이 되겠죠. 그런데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켤레식을 곱했을 테니까 루트 x-1 그리고 켤레수 플러스 1을 요렇게 분모에도 똑같이 줬어야겠죠. 자, 그러고 나면 안심하시고 약분 0분의 0꼴 날려버립니다. 됐죠? 둘이 약분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이거분의 1 이것만 남겠네요. 됐죠? 0분의 0꼴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x에다가 2를 적용시키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1.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내는 거죠. 그 2분의 1이 누구다? 그치. B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랑 B 둘이 더하라고 있습니다. 둘이 더하시면 A 더하기 B는 아주 깔끔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10번, 필수예제 10번 미정계수법까지 처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야,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필수예제 11번이 나왔네요. 그쵸? 자, 필수예제 1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라고 했어. 이 문제 되게 골 때리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 따로 이 문제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푼 애들 상당히 많아요. 이거 되게 골 때려요. 이거 지금 같은 조건이야.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 f에 대해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있고요. 여기는 2로 보내는 극한이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과 2로 보내는 극한. 오케이?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과 포인트, 어떤 포인트로 보내는 극한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우선순위예요.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쉽거든.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물론 극한 계산은 쉬워. 근데 무한대로 보낼 때가 훨씬 쉽거든? 훨씬 쉬워요. 그래서 훨씬 쉬운 얘를 먼저 처리해 주는 거죠. 자, 분모는 무한대로 가네요. 그렇죠? 무한대로 걸면. 근데 몇 차의 무한대야? 2차의 무한대야. 근데 fx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함수라고 이렇게 줬네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안 하고요. 얘를 다항함수라고 줘도, 다항함수 이렇게 줘도 우리는 f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1이 나올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둘이 동급의 무한대가 아니면, 동급의 무한대가 아니라서 밑에 무한대가 더 커버리면 얘는 0으로 가요. 위에 무한대가 더 커리면 얘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얘가 1이라는 극한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당연히 f라는 함수가 2차 다항함수가 돼야만 해요. 알겠죠? 여기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래서 2차 함수라는 말이 없고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어도 fx는 2차 함수가 돼야만 하고요. 그리고 fx가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 그렇지. 얘랑 똑같은 2x 제곱으로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얘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아니라 3이어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침 닦고 2분의 3. 이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다. 그리고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라는 정보를 요 1번 조건이 엄청나게 줘요. 됐죠? 그럼 이제 2번 조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 내가? 그렇죠?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2인 2차 함수다라는 걸 1번 조건이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2번식을 풀 수가 있다. x를 2로 보내는 극한을 걸었을 때 분모는 x-2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고요. 그건 1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야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어떤 극한의 결과값을 줬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는 개수들이 있다. 바로 미정계수법이죠. 이 미정계수법을 푸는 방법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만 한다. 얘가 0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x-2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뒤에 더 갖고 있으면 되겠지. 뭘 더 갖고 있으면 되게? 그렇죠. x 플러스 하트를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만데? 2인데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척척. 됐죠? 이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현이 돼야. 그래야 1이 나올 가능성이 이만큼이라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났더니만 둘이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약분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을 탈출하게 된 거니까 x에다가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2 바로 여시고 2 플러스 하트가 되겠죠. 됐죠? 그놈의 결과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네요. 됐죠? 됐나요? 그러면 2 플러스 하트라는 놈, 2 플러스 하트라는 놈이 얘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하트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2차 함수를 진짜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하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fx는 됐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요. x-1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x-2분의 3을 더 가지고 있으면 되고 사실 이렇게만 써도 답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전개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2를 먼저 얘한테 곱해주면서 x-2 만들어 놓고 얘를 2x 빼기 3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분수가 꼴배기 싫으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개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7x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fx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이렇게만 써도 답이야. 맞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개를 해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서술형을 대비해서
끝까지 깔끔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필수 이제 11번의 오른쪽 문제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일단 고맙게도 똑같은 문제네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걸어놨고 x를 1로 보내는 극한 걸어놨고 당연히 누굴 먼저 처리해야 된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자, 근데 내가 설명했던 얘기 똑같지? 이번엔 fx를 그냥 단지 다항함수로만 줬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이 몇 차 다항함수인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2분의 1이 됐을 텐데 여기가 지금 2차의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3차의 무한대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fx가 얘를 가지고 있어서 둘이 없어져 줘야지. 이게 둘이 없어져 주지 않으면 분모에 있는 무한대가 훨씬 더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이 반드시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됐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돼?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돼줘야 그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었을 때 침 다 닦고 결국 얘만 남고 약분해서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fx가 얘가 아닌 거죠. f의 x 거기서 누굴 뺀 게? 그치? x 3개를 빼준 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fx를 다시 풀 세팅했을 때 넘기면 돼요. x의 3승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2차항의 개수가 2인 그런 3차 함수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풀 세팅할 수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안심하시고 뭐라고 세팅해 주면 돼요? 그래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 놓습니다. 안전하게.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는 거.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걸어주면 돼?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가 x-1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 돼?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먼저 처리하고 넣을게요.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x를 1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 1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쿡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3 플러스 a 플러스 b 얘는 이렇게 0이 돼줘야겠네. 됐죠? 선생님 이거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2차식이고 그건 2차식일 때는 얘를 굳이 쓸 필요 없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3차식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똑같이 인수정리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뒤에 뭔가를 더 갖고 있거든? x제곱 플러스 뒤에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얘를 전개해서 얘랑 똑같다 하면 식들이 다 나와. 근데 그건 좀 그렇고 선생님이 좀 싫어하는 풀이니까 그건 좀 그렇고 인수정리를 쓰긴 쓸 건데 이 뒤에 있는 놈들이 어떠한 형태로 될지 몰라요. 여기 미지수가 2개 나오니까. 여기도 이미 미지수가 2개 있었는데 여기도 미지수가 2개 나오잖아. 힘들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B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거든? 이렇게. 그래가지고 B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 써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이걸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2차식에서는 조립제법을 쓸 필요가 없지만 3차식에서는 조립제법을 생활화 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지금 x-1로 요 놈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1, 2, a, 마 3 니은자를 팍 긋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1, 3, 애플 3 이게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끝났네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이제 0분의 0꼴을 만났는데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죠? 그럼 0분의 0꼴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그대로 걸어주시면 1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3 7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됐죠? 그놈이 얼마라고? 1이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a가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b도 구한 것 같은데 a가 마이너스 6이면 뭐 b 구할 필요 없죠. a가 마이너스 6인 상태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x 3개 2배의 x 2개 a는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x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6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9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깔끔하게 fx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렇게 됐죠? 아이 근데 3을 집어넣으래? 그래서 답은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27 x에다 3 집어넣으면 9, 2, 18 x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거기다가 6 더하니까 깔끔하죠. 둘이 굿바이. 그럼 27에다가 6 더하니까 답 얼마야? 33. 그래서 답은 우와 F3인데 귀엽게 33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 이건 좀 계산이 좀 더럽긴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극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필수 예제 5번까지가 저기 좀 힘들었을 거고 6번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었어요. 만약에 필수 예제 1번부터 필수 예제 5번까지가 좀 힘든 사람들은 필수 예제 6번 이후로 계산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좀 극한에 대한 깨달음을 좀 얻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필수 예제 5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너무 힘들다 싶은 사람들은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극한 계산을 진짜 해봐. 하다 보면 진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천천히 실력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게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극한은 정말 어려운 단원이구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극한 내용이 좀 잘 안 풀려 극한 이론을 막 해서 옳은 거 찾기 이런 거 하는데 잘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막 궁리하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다른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공부를 해봤자 그걸 외우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또 못 풀어요. 그쵸? 그거야말로 나는 어느 정도 시간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것 찾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극한값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이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제 요거 이제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아까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2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가우스 함수 이렇게 있고요. 막 절대값 함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더 잘 풀릴 겁니다. 그걸 너무 좀 필수 예제 앞쪽에다가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빡쳤을 텐데. 이제 뒤에 거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면 잘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1단원 함수의 극한 별거 아니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